김현승 대표 강연까지 듣고 질의는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괜찮겠죠? 네. 우리 김무영 목사님께 정말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좀 힘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옮겨받은 김현승입니다. 이렇게 원로 어르신들 뵙고 저희가 18대 예선의 개표 부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여 넘게 저희가 이 명확한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의의를 봐주시고 저희 내용들을 하나씩 깊이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지나간 1년이 생각나서 잠시 목이 메였습니다. 불 꺼질까요? 네, 네. 불 꺼주십시오. 먼저 방금 전에 이제 김우영 목사님께서 하나하나의 지역 선관위에서 발생한 그런 개표 부정의 사례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공을 물리학하고 산업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부터 경찰청 본청의 사이버 수사대에 컴퓨터 증거 분석을 지원을 했고요. 논문도 쓰고 전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 최정예 요원들을 1년에 20명씩 해외 연수를 시킬 때 제가 연수를 하고 직접 해외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동시통역 해가면서 연수를 일주일씩 시키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지금 한 1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제가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작년 1월 6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서버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반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에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중앙선관위에 여러분 아시는 선관위 디도스 상황 아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 할 때 아시나요? 네. 선관위 11.6 재보선 할 때 그 직전에 8월 달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저에게 선관위의 보안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는 자문을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서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PC의 현황들을 제가 다 본 처음이자 마지막에 외부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1.6 선관 디도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석 달 이상 논쟁이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IT 분야, 특히 이제 컴퓨터 보안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매체, 일반 사회 언론 매체의 일면을 컴퓨터 보안 분야가 기사로 채웠던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농협 전산센터의 해킹 사고 아시죠? 그때에도 이 선관위 디도스만큼 일반 언론들이 관심 가졌던 적이 없었는데 그 선관위 디도스 직전에 제가 선관위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8대 대선이 끝났을 때 제가 보시는 것처럼 모 세미나에 가서 중앙선관위 12월 24일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날 중앙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부정이 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명박,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관위 전산센터 서기관 박혁진이 2011년 3월 달에 선관위
서울시 정부와 담당관에서 특채가 돼가지고 선관위로 가서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300억을 2012년도에 받아가지고 2012년 3월달부터 세 가지 부정의 사항들을 엮었다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용선 네트워크를 복수의 전용선 네트워크를 매년 30억씩 계약하던 것을 5년 반 동안 160억에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 KT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선의 3G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무선 컴퓨터들을 20억 이상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인차 서버를, 그러니까 주전산기, 공공기관의 주전산기죠. 근데 그거를 인차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것도 21대나 인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들, 그런 배경이죠. 준비 자료죠. 준비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가 했는지,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떤 예산을 써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주변적 정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12월 24일 날 설명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1월 6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버가 중앙선관위에서 반출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1월 4일 포함해서 여러분 1월 4일 날은 좀 전에 이제 김우영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입니다. 1월 4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죠. 그런데 1월 6일 날은 일요일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하고 검찰과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접수됐으니까 증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업무일이 1월 7일입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1월 6일 날 선관위에서 서버를 반출했다는 것은 그 중앙선관위가 검찰과 법원을 능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노를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배경과 주체가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선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관위 디도스 전에 선관위의 네트워크 시스템들 보고 부정의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컴퓨터 IT 보안 분야에서 증거 분석 분야에서 일을 해온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1년 동안 우리 김우영 목사님하고 함께 선거가 부정했다, 개표가 부정했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도이고 과학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검사, 판사가 모두가 다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인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론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쳐간 것이죠. 연구하는 과정들, 그리고 연구의 논문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과정하고 똑같이 그 과정으로 똑같이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개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지난 일반적인 수개표 상황하고 전자개표기에서 사용할 때 하고 상황들을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에 따라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은 일반 개표부 수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전자개표기 운영부가만 대체가 되면은 똑같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네트워크가 통신이 차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것에 대비해서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함이 된 다음에 개표기 운영부에서 하고 중앙선거정보센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계에서 공표가 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중앙 서버로 보고용 PC로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표 상표를 팩스로 시도선관위로 보내면 시도선관위에서는 전산으로 보낸 정보하고 종이로 들어온 팩스 그 개표 상표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 재확인해서 정정하는 일들을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가 완료된 경우에 방송된 형태로 이렇게 절차가 개표 매뉴얼 상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절차, 선관위가 정의한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표장을 보게 되면 개함부 그리고 전자개표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그리고 검열위원석이 여기 6개 있고요. 부위원장, 위원장석 있고 아까 보고용 PC 얘기했죠. 보고용 P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개표기하고 중앙선관위 인허 사이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발견했습니다. 개표장에는 중앙선관위의 얘기와 다르게 개표장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그래서 정보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하고 개표장하고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보고용 P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용 PC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고용 PC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보고용 PC가 없을 때는 팩스로만 전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팩스로만 전송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9대 총선하고 18대 대선에서는 보고용 PC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그러면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고용 PC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개표기가 스피드 분류기가 네트워크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개표 방송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좀 전에 그 목사님께서 엑셀 자료를 보여주신 1분 데이터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쭉 나오죠. 여기는 빨간색은 박근혜 후보가 우세인 지역, 초록색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세인 지역, 그리고 여기는 갈색은 경합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거는 새벽 20일 새벽 02시 11분 기준으로 표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개표 상황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우리 국민들이 전혀 심지어 참관인들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했더니 각각의 개표 상황표의 각 영역별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전혀 몰라서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번에 여러분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팩스 전송 번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팩스 전송 번호. 팩스 전송 번호가 규격에 맞아야 되고 지역에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냈는데 그걸 조작해서 처음에는 스팸 번호, 보이스피싱 번호로 보냈다가 나중에는 중국에서 보낸 것처럼 바꿨죠. 그리고 그걸 바꿨는데 실제로는 국정원, 여기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 그거를 다 보내면서 전송 번호를 바꿨다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핵심적인 증거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이 자기 예산을 써서 조작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거기 다 승인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추적의 근거가 바로 이 팩스 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 선관위에서 시도 선관위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팩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실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 개표상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표상표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 투표구 정보 그리고 여기 투표용지 교부수 이 두 가지가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근거해 가지고 투표록이가 써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록에 근거해서 몇 표가 교부됐고 어디 투표구다라는 것들 입력을 해야 되는 거 보고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자 세인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투표 후보별로 분류된 부분들 여기가 이제 기계가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기로 쓴 부분이 심사 집계부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투표용지 교부수는 손으로 입력하는 거니까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고 그대로 입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기표 자동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투표 시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여기가 18시 이후에 여기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 시각, 공표 시각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표 시각보다 투표지 분류 종료 시 기계 안에가 종이가 투표지가 분류되고 있는데 공표를 해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를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별 득표수, 그 다음에 5% 이상 뭐 이런 것 중에서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외 투표는 100% 미분류였습니다. 500장이 들어갔는데 500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문상부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는 틀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주시에 가서 얘기해보면 제외투표에 넣었는데 500장 넣었는데 그대로 500장이 미분류로 나왔다. 이게 안 틀리는 정확한 기계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홈표 발권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수자갑에서 검증란이라고 도장 찍고 여기 이제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기계로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 기계가 쓰는 부분, 그리고 손으로 쓰는 부분 여기 심사 집계부 책임사무원들이 이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 선관위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세종시가 포함해가지고 17개 시도에 개표 상황표가 팩스로 한 장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팩스로 전송받은 개표 상황표 있냐? 한 장도 없다. 부존재 한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지역 선관 251개 지역 선관 전체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개표에 한 정정 재확인하는 시도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 북구에 있는 침산 2동 제1투표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 기계가 처음 돌아간 시간이 16시 43분입니다. 16시 43분. 투표 마감이 18시에 돼야 되는데 기계가 16시 43분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황당하죠. 예. 그런데 여기 대구 북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가 13개 지역선관위 투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북구 6개, 경기도 이천 2개, 제주도 아까 나왔죠. 제주도 2개, 하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 투표구가 이미 투표지 분류가 투표 마감 되기 전에 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기함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전국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투표지 교부수가 투표력을 보고 입력한 것인데 이 부분 투표수는 기계가 센 것이고요. 그런데 투표지 교부한 것보다 기계가 센 거가 더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걸 유령 투표라고 하죠. 예전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손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 6개 늘어났는데 그 유령 투표, 3.15 부정선거의 유령 투표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헌법에 의해서 헌법 114조에 중앙선관위가 설립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선관위법이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18대 대선에서 이 유령 투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발생했냐? 전국에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251개의 선관위가 있는데, 지역 선관위인데 118개, 46.8%나 되는 선관위에서 이런 유령 투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유령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 어떤 기자분이 물으니까 선관위에서 실수로 그랬다. 한두 개는 실수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8개가 되는 46%라는 이 선관위에서 이런 유령 투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실수로 했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뻔뻔한지 그렇게 말해놓고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전에 보셨던 투표 마감 전에 개표가 시작된 거, 그리고 이렇게 3.15 부정선거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부정선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선관위원장은 당연히 엄청난 그 부정선거 불법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결과 개표 상표가 나올 수 없도록 개표장을 발칵 뒤집어야 되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상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투표가 발생한 개표 상표를 선관위원장이 날인을 해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용서할 수가 없죠. 인천 남동구의 선관위원장은 김우수 부장판사입니다. 여기 우리 백운종 대표님 김우수 부장판사 누군지 아시죠? 안 계시네. 지난번에 그 주진우 기자하고 백운종 대표님하고 같이 그 구속에 대해서, 명예훼손 구속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김우수 판사입니다. 네, 김우수 판사.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요. 2013년 2월 25일 날 전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는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하고 백운종 대표는 구속시키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냈던 사람이 김우수 부장판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천 남동구에서 이런 부정개표 자료에 대해서 승인 날인한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있고, 여기 우리 새날리병인데 중요한 민주주의 인사인 백운종 대표를 구속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번 주에 지금 국정원 해성 개입에 대해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증거했던 국정원 직원들 지금 구속 기소돼 있죠. 예, 그 기소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교체된 판사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 판결을 심리 판결할 판사가 김우수 판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김우영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이 251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 전부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이 부정개표에 대한 부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획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 부정 세력들이 재판정에서 국민들의 죄를 결정하고 형량을 판단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251개 지역 선관위를 전부 다 고소하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 김우수 판사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백운종 대표가 그것 때문에 구속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 그 간첩 조작 사건, 아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의 부정선거, 간첩 조작 사건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에 국정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2013년 1월달에 갑자기 터뜨린 거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법과 그 다음에 김우영 목사님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검찰들, 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정선거, 이번에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히고 범죄를 밝히고 그다음에 재선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17개 시도의 지역별로 유령 투표가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통계를 다 내놨고요. 비율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저희가 14,000개의 1,400개의 전자개표기가 전국의 지역개표장에서 사용된 사항들을 전부 다 통계를 뽑았고요. 1개부터 14개까지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목포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개표 상황표하고 그리고 그 일부 방송 일부 데이터를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비교를 직접 하시는데 반해서 저는 이제 아무튼 컴퓨터를 전문하다 보니까 엑셀 자료를 가지고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노란 부분들은 실제 개표 상황표고 여기 하얀 부분들은 이제 방송 일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표수를 가지고 1234표 똑같죠. 이걸 가지고 시간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차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보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포시 1호동 제2투표구는 21시 24분에 투표지 분류가 됐는데 실제로 방송이 21시 20분 됐다. 그래서 보면은 기계 안에서 16분부터 24분까지 기계가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이 20분에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계가 열심히 세고 있는데 투표 끝났다. 개표 끝났다라고 방송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미 투표지 분류 종료가 되기 전에 4분 전에 그리고 공표되기 11분 전에 이 방송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동 제1투표구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분류 시작을 22시 6분에 시작을 했는데 방송이 22시 6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지들을 기계에다 넣자마자 방송을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운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확인돼 보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투표지 지역 개표장에서는 투표지 분류 안 했으니까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방송 먼저 나가고 그리고 개표기한테 찍어라. 방송 먼저 내보내고 개표기한테 찍어라. 그리고 그걸 다시 수자가 개표 안 하고 공표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들을 방금 보시는 그 상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개표 누락했는데 부분은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투표지 분류 순서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 순서가 있는데 공표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지는 8번째로 분류를 했는데 공표는 2번째로 공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지는 22번째로 분류를 했는데 공표는 29번째로 합니다. 투표지를 분류한 것보다 공표를 더 빨리 하거나 투표지를 분류해놓고 나서 나중에 공표하거나 가장 큰 사례는 33번째로 투표지를 분류했는데 실제로 22번째로 공표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공표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투표지 분류 기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가는 그 공표의 순서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표를 먼저 해버리죠. 왜 공표를 먼저 했을까?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죠? 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공표를 맞춰 나갑니다. 좀 이따 다시 이제 숫자로 다 보여드리고요. 전자개표기는 뭐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문상부 사무총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주입니다. 원주 제 투표 502표가 투표수입니다. 502표. 그런데 기계로 딱 분류했더니 여기 후보별로 분류되는 거 보시면 다 0으로 돼 있죠. 미분류수 502표. 미분류수 502표. 기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은 유효 투표가 미분류한 것들이 유효 투표가 501표예요. 딱 한 표 빼놓고는 전부 다 후보가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하나도 분류 안 했어요.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 문상무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오졌던 없었다, 틀림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개별 지역 선관위 지시하기를 개표 전에 전자개표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수개표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투표지 분류된 투표지 확인 란입니다. 투표지 분류 확인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분류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다 0이라고 해놨어요. 눈으로 보면서 다 0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여기는 틀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고 다 같이 지역하고 지역선관위, 중앙선관위 공모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공표 전에 방송된 거 이 부분들 이제 보셨고요. 그런가 하면 공표 후에 방송이 됐는데 그럼 다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상황을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의 1원 1동 제일투표구는 9시 45분에 공표가 됐는데 방송된 걸 보니까 11시 56분에 무려 2시간 11분이나 나중에 방송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20시 36분에 공표를 했던 노년이동 제일투표구는 1시 36분에 1시간 뒤에 방송을 했습니다. 도대체 방송이 공표와 투표지 분류, 공표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공표 전에 방송되거나 투표지 분류 전에 방송되거나 투표지 기기가 안에 돌아가는데 방송되거나 아예 방송 공표해놨는데 한참 뒤에 2시간 뒤에 방송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는 개표 상황표가 77개. 이거는 뭐냐면 75개는 투표구에 직접 투표한 것이고 제외 투표 하나,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 하나 해서 77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송된 것은 중앙선관위 방송한 건 64건밖에 안 돼요. 13건이 어디로 갔죠?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공표 전에 방송한 것이 3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표 후에는 방송한 건 8건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13건이 비었지 않습니까? 13건이 비었죠. 13건 빈 것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방송 없는 시 공표한 거가 34건이나 되고 공표가 없는데 방송한 거가 21건이나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평구 같은 경산시기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공표 전에 방송한 거가 77건 중에 35건이 절반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개표 상황표가 102개 나왔는데 방송이 96건, 6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표 전 방송이 20건이나 되고 공표 후에 67건이 방송되긴 했지만 지연해서 방송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통계를 다 뽑았습니다. 14,067건의 개표 상황표에 대해서 방송권을 전부 다 세봤더니 저희가 전체 방송된 것은 20만 건인데요. 저희가 20만 건을 다 추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 그 숫자가 의미 있는 방송은 12,950건이었고요. 그 중에서 개표가 상황표 나왔는데 방송 안 된 거가 1,117개, 약 8% 정도가 방송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실제 그럼 개표성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걸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방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방송한 거와 똑같은 숫자가 개표상표에 찍혔잖아요. 좀 전에 확인했었습니다. 그거 왜 했냐? 중앙선관위가 방송한 거를 그대로 지역선관위로 내려보낸 거죠. 또 그대로 찍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쪽 거가 현재 개표기 운영 안 됐다, 정보가 전달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란 걸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를 한 다음에 보고형 PC로 넘겼죠. 근데
이거 보고형 PC 넘겼다라는 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1표, 마이너스 1표 부분들이 뭐냐면 먼저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했는데 실제로 개표상표를 찍어보니까 한 표가 더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혜근 씨 같은 경우는 1567표 했다가 마이너스 실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계량해가지고 투표함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계량해가지고 기계에 넣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20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주도의 연동 제6투표구입니다. 투표록을 보시면은 898표가 단연 매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표수는 선거인명대책위원 217.8, 그 다음에 투표 나눠준 것은 기권자 949명, 투표수 2,502명 딱 명시되어 있죠. 교부되어 있다고. 조범진 씨가 이제 투표 사원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상황이 6시 50분까지 근무했다. 투표장에서 6시 50분까지 근무했어요. 그죠? 자, 표수 나옵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표 보시면 2,502표 맞죠? 그런데 6시 44분, 18시 44분에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함하고 투표는 6시 50분까지 투표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표 시작한 거 6시 44분에 개표가 시작됐어요. 여기 보고 보시면 또 여기 아래 보시면 7시 31분에 19시 31분에 공표됐죠. 그런가 하면 방송은 7시 32분에 방송됐습니다. 그러면은 공표되고 나서 방송됐으니까 1분 차이 났으니까 아 그럴듯해,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시 44분에 투표지 분류해가지고 7시 31분에 약 한 50분 정도 걸렸죠.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이 개표 상황표는 투표함 없이, 투표지 없이 개표상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방송 자료, 개표 상황표 자료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투표함하고 투표지하고 투표함하고 투표록은